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2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24일부터 쭉 일주일간, 28일이 금요일이니까 그 일주일간은 줄줄이 우리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좌우할 판결, 결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이 선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지금 언론 매체들 대부분이 다 쓰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전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한다면, 똑같이 포함한다면 다음 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재판 2심 판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건 뭐 단심이니까 이 세 가지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결론들이 어떻게 될까? 승부, 이걸 지금부터 제가 그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24일 월요일이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 기각, 인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왜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걸 먼저 하느냐,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문영배 팀, 헌재의 우리법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동시 선고를 추진을 했었는데, 주심재판관, 한덕수 총리의 주심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 등 4명, 그러니까 중도와 보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먼저 끝난 거 먼저 하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영배 팀이 손들고 그러면 먼저 합시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좀 늦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처럼 결국은 문영배 팀이 윤한 동시 선고를 포기했다. 그게 이제 김영두 주심재판관 등의 명분 있는 문제 제기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뭐 취재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뭐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한두 명 정도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에 평결을 아침 일찍 하거나 아니면 오늘쯤에 했을 겁니다. 이미 평결을. 근데 하여튼 들리는 얘기는 한두 명 정도 이견이 있다. 이견이 이제 인용이 있느냐, 과연. 왜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사실은 그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 보류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 입법권을 침해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거 하나는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과연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있다면 뭐 문영배, 이미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아니겠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고수할지 뭐 이거는 조금 의문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제 각하냐 기각이냐 이건데, 저는 각하로 전망을 합니다. 각하라는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조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탄핵 요건 자체 안 된다. 탄핵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보이는데, 그 뭐 헌재라는 게 꼭 그렇게 법대로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저는 각하로 예상하지만 각하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각이 나올 것인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인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른바 탄핵파,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죠. 패배. 한덕수 국무총리 건에 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이틀 뒤인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서울고법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찌라시 이제 사설정보지에 보면 70만 원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선거권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아마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뭐 전화를 허위로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관해서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죠? 아마 거기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70만 원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법조인들은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그거 한번 기억하시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 어떤 연구원 하나가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1, 이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논문을 냈다는 거 언론에 다 보도됐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처벌 조항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헌재에다가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우연법률 심판 제청을 했거든요. 그거에 딱 맞춰서 며칠 전에 이게 우연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가 헌재에서 나오면 이거 짜고 친 거 아니냐, 짬짬이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짬짬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자기가 어디 기고한, 또는 자기가 누구를 시켜서 기고한 내용을, 언론 매체나 이런 데 기고한 내용을, 또는 어떤 논문을, 그걸 법원에 낸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짜고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사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이게 법조인들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헌법재판연구원 어느 연구자, 그 사람과 짬짬이하고 그걸 논문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우연법률심판 제청의 근거로 서울 고등법원에 냈을 가능성,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뭘 낸 건지. 그러니까 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걸 보고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우연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 그러면 한번 우연법률심판을 한번 제청해 볼까? 이럴 가능성, 오히려 그 가능성이 이 찌라시 70만 원 설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거는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만약에 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과거 이 공직선거법 위에 그 250조 1항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우연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2심 선고 앞두고 재판 지연하는 거, 그리고 중단시키려는 그 시도가 뻔한데, 그걸 서울 고등법원에 소위 안다는 판사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작적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인데, 글쎄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른다는 김인섭 씨,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뭐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걸 확정입니다. 대법원까지. 그때 결론이 이겁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은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김인섭 씨 로비로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김인섭 씨 로비라는데, 지금 여기서 2심이, 선거법 2심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거라는 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국토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 요구했던 거는 4단계 상향이 아니고 2단계 상향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4단계를
해준 거는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다.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실인데 그걸 지금 서울고등법원 2심이 아니야 그 대법원 그 결론 잘못됐습니다. 또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9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은 뭐 그건 이제 주관적 견해다 해서 혹시 뭐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박근혜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불가능. 그리고 그게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그건 벌금 100만 원 이하 내려갈 수가 없다. 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법조인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령 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공하면 아주 이상한 판결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 셈이다. 아마 서울고등법원 6-2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결국 이것도 이재명 패일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 금요일 선고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견이 있으니까. 지금 선고하면 5대3 심지어는 4대4까지. 근데 4대4의 가능성보다는 5대3. 뭐 문영배 우리 법팀 계산법에 따르면 뭐 5대3이나 4대4나 어차피 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선고를 계속 미루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일은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일이고 그러니까 그날은 뭐 또 서울 고등학교 무슨 일제고사가 있다고 그러죠? 요새 일제고사라고 안 하고 뭐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헌재 주변에 뭐 학교 휴교 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없을 거고 27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건을 그거랑 합쳐서 할 가능성 없다고 보고 그럼 이제 4월 초로 선고 미뤄지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4월 첫 주는 4.2 재보궐선거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주에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4월 둘째 주인데 4월 셋째 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죠. 그러니까 4월 둘째 주까지 과연 밀릴까? 뭐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악의 경우 문영배, 이미선 퇴임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슈퍼위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포함돼야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위크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포함 안 된다 할지라도 제1야당 대표 국무총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판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슈퍼위크라 할 만하고 그 다음에 뭐 제 예상이 혹시라도 틀려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뭐 다음 주 금요일이나 이때쯤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되는데 그 승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앞에 2패는 거의 맞을 것 같고 이재명의 2패는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인용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 그거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